안녕하세요. 한경 글로벌 마켓의 김현석 뉴욕파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3월부터 금리를 가열차게 올려온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이번 주에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중단을 강하게 시사했죠. 하나의 변곡점이 될 텐데요. 미국 주식과 금리는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까요? 뉴욕생명의 윤재성 CIO를 모시고요.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당연히 나와야죠. (5월) FMC가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요번에는 거짓 봐도 되고 안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뉴스는 없었어요. 나쁘게.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예상대로 25 올렸고 여기서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게 그 말을 어떻게 하냐. 스탠스를 데이터 디펜던트로 할 거냐. 뭐 더 이상 안 올린다는 걸 정확히 말할 거냐. 근데 허키시 스탠스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앞으로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면 그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거의 끝났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파월의 말을 들으면은 뭐 올릴 고민을 하겠다는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지켜보겠다고. 2월에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은행 사정도 솔직히 3월보다 지금이 더 불안해요. 네. 그 스테빌리티가 지금 컨피던스가 많이 3월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망할 때보다 지금이 더 불안하단가요? 예. 왜냐면 여러 은행이 흔들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시스템액 리스크 걱정보다도 한두 은행의 문제구나 그랬고 지금은 시스템액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어떻게? 모든 은행이 흔들리는? Right. Financial system 그 regional bank confidence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왜냐 그 팩웨스트 보니까 저희가 그 화요일날 그룹 미팅 할 때 그게 40% 떨어질 때 네. 우리 그룹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이러는지. 근데 수요일날 페드가 미팅할 때도 스테이블하다. 그러고서 그 마켓 샷한 다음에 회사를 팔 것 같다. 팔고 싶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다음날 이건 블룸버그에서 그냥 본 건데 아무도 애널라이즈를 안 해줬는데 블룸버그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게 맞으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었다. earnings도 그때 앞했죠. prior week. 그러고 디파지터도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3월 말 earnings 리포트가 나온 게 그 저번 주였는데 네. 다 좋게 나왔는데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컨피던스가 없는 거 아니야. 그때 저번에 우리 비디오 찍을 때 그날이 우연히 그 도이치뱅크 A1 그 네. 코코반드를 네. 산다. 그랬더니 갑자기 20% 떨어졌다고 다 회복을 했지만 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컨피던스가 없다고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행도 지금 이런 투자 심리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Right. 말씀이군요. Right. 시장과 지금 사실 그 FOMC가 끝난 뒤에 보니까 시장의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전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70bp 이 정도였다가 100bp까지 벌어져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4차례 네, 내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사실은 4월 고용 보고서 잡스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지금 다시 3번으로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잡스 리포트가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 Right. 사실은 뭐 숫자는 25만 3천 개가 나왔죠. 신규 고용이. 그런데 그 전에 3월과 2월 수치가 하향 조정이 됐어요. 14만 9천 개나 하향 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별로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 수준이 아니냐, 혹은 뭐 이거 못 믿겠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니까 뭐 은행 위기도 있고, 뭐 어떤 경기 둔화도 있을 거고, 뭐 이런데 앞으로 시장은 그러니까 페드는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시장은 4번에서 3번 정도 하반기에 내릴 거야. 하반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죠. Right.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쪽으로 이게 수렴을 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아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7월 달에 한 번 내릴 부터 거다. 내린다. 부터 한 번 내린다. 연말까지는 3번에서 4번 사이고 이거 보면은 왜 7월에 한 번 내릴 거라고 생각하냐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7월에 뭐 데트힐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경기가 생기든 뭐가 생겨서 페드가 내린다로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제 해석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페드가. 7월까지 인플레이션이 확 낮아져서 그럴 순 없죠. 그건 없죠. 예, 예.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보면 마켓이 일단 베리시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안 베리시하게 생각을 해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금리 인하를만 좋게 보고 베어리시한 거는 시장의 주식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도 뭐든 빵 터져서 금리가 내릴 텐데 금리가 내리면 주식에 좋아라고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내리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게 베어리시한 거면 사실은 뭐 침체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가 위기가 터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요새는 제일 많이 나오던데 TV에서 complacent. 네.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안주한 거.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다 나와서 complacent 이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근데 보통 이래요. 주식을 보면은 리세션 바로 전까지 주식은 계속 떠요. 그러다 막순간에 와장창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왔다는 게 거의 확실해지는 순간. 그때까지 계속 올라요. 왜냐면 보통 경제는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이자를 올리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주식이 막 뜨고 이제 리세션이 오면은 떨어지는데 요번에는 경제가 좋아서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서 이자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면 뭐 내린다는 희망을 갖고 내릴 거라고 생각하다가 지금은 아예 리세션 걱정 때문에 연말에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리세션은 꾸역꾸역 리세션인데 mild recession인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는 3분기에 GDP가 네거티브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real GDP가 이렇게 되는데 살짝이니까 이렇게 살짝 네거티브면은 살짝이라는 건 3분기, 4분기 정도만 살짝 뭐 0.5% 마이너스 정도 했다가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에서 하다가 다시 내년부터는 살아난다. 아니요.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3개 분기 정도 많이 네거티브. 꾸역꾸역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임플로이먼트가 너무 세서 그것 때문에 마을 리세션을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보통 직원들을 많이 자르는데 회사가 안 자르고 있고 못 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구형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3분기부터 네거티브 그로스를 보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경기 침체 확률로 본다면 70%막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이 probability를 말하잖아요. 이코노미스트를 우리도 모델이 있어서 우리 모델은 한 67%래. 근데 이 모델들을 보면은 67%든 뭐든 100%를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보통 이런 모델들은 100%까지는 안 가요. 보통 7, 80% 보면은 거의 100% 와요. 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저스트 67을 한 80으로 어저스트 하면은 거진 8, 90%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유가나 뭐 구리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원자재만 보면 이미 침체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유가도 뭐 이제 60불대로 다시 요새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 계속 떨어질까요? 그리고 정유 주식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에너지 주식. 그렇죠. 더 떨어지겠죠. 한 60까지는 갈 것 같아요. 좀 더 밑으로 갈지 거기까지만 갈지는 모르겠지만 60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서플라이 디맨드가 모질라니까 오펙이 1 밀리언 배럴 자른다고 발표를 했어도 아직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은 5월 그 메모리얼 데이 지나면 운전을 많이 하니까 드라이빙 시즌. 다시 살짝 오를 수도 있고 한동안. 그래서 5월 달에 살짝 오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경제가 보니까 진짜 최악인 게 너무 천천히 slow down. 천천히. 그 manufacturing은 벌써 깨졌고 이번에 PMI가 살짝 리바운드 했다고 좋아하는데 new order 그게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45까지 내려갔으니까 앞으로 안 좋다는 발표가 나왔고 살짝
지켜주는데 이렇게 계속 지켜주면서 살짝 망가지고 이게 걱정이야. 근데 지금부터 원래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경제가 잘 버틴다. 잘 버티는데 방향이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천천히 간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은 일단 꺼지려면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꺼지고 다시 회복을 하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시장에는? 저한테는 그게 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최악인 게 뭐냐면은 내년 first 1분기까지 계속 경제가 망가지고 그 전에 뭐가 깨지면 something break, 에드 하이맨이 하는 말 something always breaks 하면은 더 빨리 깨지겠죠. 이건 베이스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계속 가다가 뭔가 보통은 빵 터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더 마일드한 게 아니라 더 깊은 침체가 올 수 있다. 더 깊은 침체든 더 빨리 조금 더 센 리세션이 온다. 근데 인플로이먼트가 89, 90일 리세션을 제가 많이 말하는데 왜냐면 그 마일드 리세션을 찾으면은 그때 마지막이고 그 후로는 계속 좀 심한 리세션이 왔어요. 근데 마일드 리세션 그때만 해도 unemployment가 좀 높았어요. 네. 이렇게 3.4 원대보네. 이거는 무슨 불경기. 그래서 파월 의장이 아직도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 manufacturing도 좀 스테이블 됐지만 하우싱이 하우싱 서플라이가 모질라서 여기서 베이스를 찾고 살짝 또 회복을 하면은 렌트가 버티고 다시 오를 수도 있고 employment가 이렇게 세면은 졸트 to employment ratio가 한 1. job opening에서 unemployment 그 넘버가 한 1.6이더라고요. 네. 사람이 직업을 찾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업자 1인당 채용 공고 숫자가 1대 1.6이죠. right, 1.6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잘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타이트해요 마켓이. 그냥 그걸 뜯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팬데믹 이전에는 1대 1.2였어요. 네. 그러고 그 전에는 이 졸트가 높았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다른 직업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게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야 직원들이.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근데 파월은 지금 경제가 어쨌든 버티고 있고 보면 뭐 주택도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는 것 같고 주택 경기도요. 뭐 제조업도 사실은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 그럼 더 안 내려간다는 얘기고 파월 의장은 연착륙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윤시아 의원님이 연착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 첫째, 30년 역사를 보면은 제가 데이터 보내드렸는데 저번에 그 소프트 랜딩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뭐 더 길게 가도 거짓 없었어요. 소프트 랜딩은 찾기 드문. 그러니까 그 페드가 타이트닝을 할 때 하는 경우에. Right. 불경기는 거짓 다 왔고 소프트 랜딩이라는 컨셉은 거짓 없는 시나리오예요. 한 100번 뭘 던지면은 5번이나 뭐 찍힐 거, 10번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좀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가는데 그림이 보이잖아요. 뭐 earnings도 서프라이즈 했다고 막 다 좋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방향은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고 올라가는 그 캐탈리스트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은행 문제도 보면은 리지널 은행이 엄청 중요해요. 미국 경제에. 직원들도 50% of employment of America happens at small to medium. small medium company. 근데 그 회사들이 돈을 누구한테 다 빌려? 리지널 뱅크한테. 그리고 commercial real estate도 거짓 다 리지널 뱅크가 돈 빌려줘요. 그 small mid company한테. 그래서 bifurcation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야. 큰 회사들, 주식도 그렇고 지금 큰 은행들이 큰 회사들한테 돈 빌려주는데 큰 회사들도 튼튼하고 큰 은행들도 튼튼하고 mid small company들은 지금 굉장히 최악인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은행들이 돈을 못 빌려줘요. 컨트랙션을 계속 갈 거야. 더 세게 갈 거야. 그 밑에까지 페드가 이자를 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들이 랜딩 스탠더드를 더 리스트릭티브하게 가면은 그 은행들이 내가 이자 올리는 역할을 해줄 거다. 근데 이게 더 심하게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금주 후로. 이렇게 되면은
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들 빌려줄 건지 왜냐면 캐피털을 다시 리스토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둘째는 commercial real estate 우리가 지금 계속 한 얘기죠 작년 9월부터 이걸 보면은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고서 뭘 보내주는데 2023년도 무디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2023년도에 거짐 4분의 1 굉장히 많은 commercial real estate loan이 mature 해서 다시 빌려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다 못 빌려줄걸요. restrictive하게 가니까. 그러면 또 뭐가 깨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경제에서. 그 올해 말부터? 내년? 금년 안에. 2023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지역은행 혼란으로 인한 어떤 크레딧 타이트닝 이게 어떤 정도 효과를 낼 걸로 보세요? 뭐 파월 의장은 지난 3월에는 불확실하다고는 했지만 뭐 25bp 정도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쵸. 시장에서 저번에 보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 보니까 한 50bp는 될 거다. 50bp를 올린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Right.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가요? 그렇죠. 뭐 저는 뭐 100까지도 부르는 사람이 100bp도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one for one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페드가 이자를 올리면은 여러 가지 에펙트가 everybody한테 있는데 은행들만 restrictive 하면은 disproportionate하게 그 medium small 회사들 commercial real estate 그쪽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even하지 않은 게 좀 불편하게 보여요. 그래서 뭐 빅텍이 더 좋지 않냐 걔네들은 뭐 전혀 임팩트가 없지 않냐 근데 정확히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은 이 뭐라 그러나 그 빅텍도 손님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게 그 뭐지 인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들 큰 회사들한테 그 뭐 그러니까 저 크라우드 뭐 이런 컴퍼니, 거가 CRM 덜 나쁘겠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rest of the year 좋대. 근데 아마존은 또 안 좋대. 근데 둘 다 비슷한 컴퍼니 스트럭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똑같죠.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보냐?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 아니야, 솔직히. 모른다는 게 아니라 agree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애플이 드디어 뜨더라고요. 어제 안 뜬 게 신기했어, 어제. 근데 보니까 그 아이폰 백오더가 팔려갖고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아이폰은 컨슈머 컴퍼니니까 지금 중국 리오프닝 덕분에 인도에서 그 뭐 삼성전화에서 뭐 아이폰 컨버전 이것 때문에 하고 백오더 때문에 좋은 건데 이렇게 되면 리피터빌리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earnings도 사람들이 비트가 80%였다. 그럼 꽤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revenue up 2%인데 earnings down 3%예요. 무슨 뜻이냐? revenue는 아직 살짝 지켜주고 있는데 margin이 계속 compress 되는 거 아니에요. inflation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안 좋은 쪽인데 계속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좋아요. 내려가는 방향에서 살짝 덜 내려가는 거지. 그렇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역은행 혼란이 뭐 시스템적인 위기로 갈 거다. 갈 확률 얼마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막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은데 이 financially broadly 안 좋아요. 스톡 마켓을 보면은 뭐 이거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그 주식도 한 얼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내가 넘버를 봤다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KRE가 심하게 깨졌고 큰 은행들은 덜 깨졌지만 일단 깨졌어요. 네. 그 이런 지역은행의 혼란, 지역은행들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양적 긴축부터 중단해야 된다. 중단할 거다. Right. 이런 예측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한 7월 정도면 양적 긴축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QT요? QT.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QT는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자를 내려야 되면은 이자를 내리면서 QT하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가는데 그냥 뒤로 가야 그렇죠.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자를 내릴 거면은 QT를 당분간 멈추면서 내려야 되지 않냐. 그 생각 때문에 단축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QT를 멈추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Nope. 예. 은행 주식이 어쨌든 많이 내렸고 오늘이 지금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팩웨스트나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막 30% 40%씩 오르고 있어요. 워낙 근데 뭐 어제 50%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50% 올라봐야 반밖에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50에서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건 뭐 나쁜 소식은 나쁜 건 아닌데 JP 모건에서 아까 보니까 아침에 사라고 너무 많이 내렸다 펀더멘탈에 비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은행 주식이 랠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랠리는 오래 갈 수가 없다. Right. 강세장은 아니다. 예전에 보면 모든 강세장에서는 은행 랠리가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 왜냐면 은행이 경제 전체의 어떤 건강 상태를 나타내니까. 미국 경제는 credit driven. 뭐 한국 다른 나라도 미국 같이 심하죠, capital markets 근데. 비슷하니까 그런데 크레딧 없이는 안 가요. 크레딧이 피야. 흘러야 돼. 그러면 은행 주식은 언제쯤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이 말도 하고 싶어. JP 모건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제이미 다이먼드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일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JP 모건 보면은 작년 러시아 크라이시스 때 사라 그랬어요.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는 기억나요. 우리 그 얘기도 했었고 JP 모건이 우연스럽게 그때 내가 작년에 그 무슨 전 대통령이 한 말, 너희들 증권사들 이 러시안 전쟁 때 주식 떨어졌다가 막 사라 그러지 말라고 막 혼냈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고서 여러 가지 디테일 얘기를 해줬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 덕분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때. 맞아요. 무슨 어디 컨퍼런스 갔다가 무슨 대통령 만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 쉽게 그냥 사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히 너무 떨어졌으니까 fair value 밑에 가 있는 것도 맞지만 투자가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 일주일, 이주일 뭐 그 트레이딩 하는 거는 나도 살까 말까 고민도 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 충분히 가능. 근데 투자가로서는 아닌 게 이제 앞으로 정부가 레귤레이터들이 은행한테 더 많은 레귤레이션을 넣을 거고 캐피털 리스타킹 어떻게 다시 빌드업 해야 되고 근데 큰 은행들 같이 리저브를 잔뜩 갖고 있어서 이것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actually stock issuance를 하고 뭘 해야 돼요. 그게 그게 둘째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큰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commercial real estate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줄일 거 아니야. 할 수 없이. 디파지터가 줄어들 걱정을 하면은 돈을 더 빌려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2023년도에 아까 우리가 한 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matur한다. 그럼 이걸 다시 빌려줘야 되는데 빌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안 빌려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주에 내가 벌써 한 말이지만 자동차 사러 갔는데 5명 중에 1명이 끝에 가서 못 샀어요. 돈을 안 크레딧 때문에? 크레딧 스탠더드가 타이트닝 돼 갖고 이렇게 되면은 크레딧이 안 좋은 방향이면 은행주는 안 좋은 그러니까 매크로를 봐서 안 좋은 방향이고 그냥 데이 트레이더나 바텀 피싱 입장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죠, 저도. 그러면 내년쯤 경기가 나아지면 내년 1분기 뭐 올해 말 이 정도에 만약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게 안 터지면 그때는 좀 살만한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가 가야. 그렇죠. 연말까지 그러니까 크게 안 터지고 뭐가 작게 터지겠죠. 그러니까 전혀 안 터지는 걸 기대할 수는 없고 작게 터지고 이게 다구나 하면 다행이다. 하여튼 당분간 은행주 보지 마라. 이 얘기나 똑같군요. Right. 예. 일주일 사고 그거 아니면 10년물 금리가 어제 3.3, 오늘은 3.4가 정도 약간 복구는 했지만 와 진짜 낮아요. 3.3, 3.4. 이 공매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한 2주 전인가? 열흘 전만 해도 3.6에서 3.7 방향 가다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뭐 TLT 100입을 이걸 찍었는데 그게 20년, 30년이 한 3.9 뭐 이러고 이렇게 되면 10년이 지금 계속 30년이랑 비슷하게 안 가요. 혼자 왔다 갔다. 리퀴디티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10년으로 수준으로 보면은
한 3.7까지는 가야지 사고 싶지. 지금 3.5 이건 말이 안 돼. 왜냐? 그러니까 불경기하면 3을 간다. 심한 불경기하면 3 밑으로 충분히 간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 뭐 그렇게 3 쪽으로 갈 거면은 왜 3.5에서라도 사지 않냐? 이렇게 심플하게 뭐 쭉 내려간다는 개런티도 없고. 왜냐면 long-term inflation 미국은 이제는 3을 찍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3까지만 가도 땡큐야. 그렇죠. 파월이 3까지만 가라고 기도하고 잘 거야, every night.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10년 이자가 long-term으로 그러니까 3년 수준으로 normal level이 어디냐? 3% 인플레이션이면 3.5에서 4.5라고 봐야 돼요. 아, 그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지금 fair value라고 진짜 그러니까 forward looking fair value 인플레이션 3월의 수준에서 그럼 이 가격에서 사갖고 리세션이 너무 마일드 갖고 별로 망가지는 게 없고 그냥 S&P만 그냥 뭐 10% 15% 떨어지고 말고 이렇게 되면은 돈을 벌기는커녕 다시 잃을 수도 있죠. 부채 한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채 한도가 debt ceiling. 됐죠. debt ceiling 문제. 근데 이 debt ceiling도 지금 옐렌이 6월 1일 run out of money 돈 떨어진다 그러는데 뭐 그걸 적당히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쯤이 맞을 거예요. 그럼 왜냐면은 그 tax collection이 좀 약했어요. 그러면은 6월이면은 지금 5월 9일 날 그 바이든이 그 맥카시를 만난다 그러는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합의하기. 그래서 best case scenario는 만나서 말이 잘 돼 갖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합의 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7월 달까지 그 밀어놓자 그러고서 whatever the agreement를 이제 implement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유예시키는 거죠. 유예시키거나 아니면 2달 정도 뭐 무슨 스탑갭 같은 거를 요만큼 올려주거나. 그럼 꿈꾸는 거고 미안하지만 딱 보면은 얘기나 워싱턴에서 나오는 political expert 얘기 보면은 안 좋게 간다. 미국이 디폴트는 무조건 안 한다고 다 믿어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프로세스. 주식이 깨지고 상황이 안 좋고 2011년으로 가서 보면은 그때 디베이트가 심해져서 10년 채권이 80에서 90bp 떨어지고 하이힐드가 그때 불경기 회복해갖고 아직도 레벨이 높았는데 550, 560이었는데 850까지 갔어요. 300bp 떴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꼭 일어나야지 정신 차리고 합의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이것도 사이콜로지도 포함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맥카시는 hard right wing 리퍼블리칸들이 뽑아줬어요. 뭐 8번인가 몇 번 하다가 15번. 오케이, 15번.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하면은 밀려나가요. 이 사람은 보여줘야 돼. 내가 바이든하고 막 코피 터지게 싸워서 지들에도 싸웠다. 그래도 밀려나갈 수 있어요. 바이든은 또 엘렉션 때문에 그 지금 베테런스한테 돈 나눠주는 거 그 뭐지 스튜던트 론 뭐 이런 큰 아이템 리퍼블리칸 이건 무조건 안 돼 하는 거를 지켜줘야 돼. 그럼 그렇지 않으면 보트를 떨어져 못 이겨 데모크래시. 그래서 둘 다 이게 next year 누가 대통령 될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응? 이거 올리는 건 기본으로 양쪽 다 생각해 올려야 된다고. 이래서 좀 ugly fight, 코피 터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쉽지 않고 프로세스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뭔가 시장이 난리가 난 이후에 해결이 될 거다. 그 정도 뭐가 터지고 사람들이 투자가들이 voter들이 빨리 끝내 그러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10년물은 80bp, 90bp가 내려간 거죠. 내려가고 회사채는 올라가고. Right.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번에 80, 90까지는 안 보이는 게 사람들이 벌써 미리 많이 내려놨잖아요. 그죠? 맞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80, 90 하면 2.5인데 지금 3.3, 3.4까지 떨어진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뱅크에 의한 거고 상당 부분은 또 부채 한도도 영향이 미리.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3 밑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부정적 전망.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 다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주가는 오늘 4,100을 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는 S&P는 4,100에서 4,200을 지키고 싶고 네. 금은 2,000을 지키고 싶고 채권은 3.5 밑으로 있고 싶고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이러는 거야. 그래도 옆자리. 이게 좀 상충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솔직히 누가 나한테 계속 주식이 오르는데 뭐 bearish 틀리지 않냐. 그래서 내가 확인까지 하려고 봤어. 진짜 S&P 찍으면 옆자리야. 그러니까 한국 투자가들은 옆자리가 뭐야? 사이드웨이? 사이드웨이. 오케이. 한국 투자가분들은 그냥 무조건 빅텍을 보고 빅텍 중에서도 그 S&P 5, FANG 플러스, 엔비디아 이것만 보시는 거 아니야. 와, 그게 경제가 아닙니다. 리테스트 할 걸로 봐요. 작년 10월 무조건. 저점. 지금은 그러니까 3,486인가 그랬어요. 4,500이든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3,500도 리테스트 할 거다. 올해 하반기 그 정도 내로. 간다. 올해 하반기 내로. 나는 3,600을 계속 말하고 다니는데 예. 그때 나도 그걸 확인해야 됐던 게 난 3,600 찍고 회복했다 그러는데 진짜로 인트라데이 진짜로 그 거기까지 떨어졌다 회복했더라고. 예. 인트라데이. 아니 3,486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잠깐. 아주 진짜 이렇게 였다 1분도 아니게. 맞아. 그러니까 하여튼 3,600 수준이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한 2달, 3달 전만 해도 그렇게 세게 내려갈까 아닐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다고 보여요. 주가가 이런 강세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어닝이에요. 기업 어닝이 야 괜찮아 이런 거 아닙니까? 계속 그리고 사실 괜찮아요. 오케이. 어제 애플도 뭐 백록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돈을 벌었다. 아니 어쨌든 매출이 늘어났어요. Right. 이런 상황에서도 Right.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earnings up, profit margin down. 그러니까 EPS는 네게티브예요. 예. 돈을 더 벌었지만 남는 이익은 줄어들었어요. 그게 앞으로 더 계속 심해질 거다. Right. 그래서 트렌드가 그렇잖아. 그러면 근데 트렌드가 느려. 그렇긴 해. 근데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닝 리세션이 올 거다. 몇 분기 안에. 사실 그럴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틀리다 그러면은 뭐가 틀리냐면 시간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타임 프레임이 방향이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천천히 간다고 슬로우 모션으로 그게 신기한 거지. 누가 봐도 저만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신기하게 보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경우가 많죠. 많죠. 왜냐면 네. 또 긴축의 효과 이런 것 깨지니까. 때문에. 그리고 은행들이 깨졌잖아.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얘기가 빅테크는 성장이 약할 때가 더 좋다. 왜? 돈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right. 성장의 어떤 상대적인 대비했을 때 얘네들은 아니고 다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성장을 해. growth가 그러니까 economic growth가 제일 약할 때 growth 주식이 제일 좋아요. 네. 그렇게 그거라도 들고 가자. 그거 있고 그다음에 AI, 챗 GPT 그 두 가지 효과가 지금 얘네들 확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빅테크 growth가 그래도 버텨주는 거는 좋은 거고 진지하게 truly 좋은 거고 AI가 이렇게 좋은 거는 그 뭐라 그러나 너무 많은 돈이 horse race에서 위너를 찍고 가는데 다 이길 순 없어요. 카시노가 무조건 이긴 horse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고 나머지한테는 돈을 뺏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AI 테크놀로지를 지금 고른다는 거는 좀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벌써 일어났잖아. 한국에서는 그 배터리 좋다 그래갖고 막 200%, 300% 막 떠갖고 그렇죠. 와장창 깨졌잖아. 시장이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들이 강점이 있지만 그래도 안 좋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 AI는 조금 다르게 제가 투자를 지금 하기 싫은 게 누가 이길지 모르고 누구를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바스켓을 다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 승자로 제일 유력한 거는 1번은 엔비디아고 2번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거기에 막 돈이 다 몰린 그러니까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너무 비싸. 그렇게 너무 비싸. 이 두 주식을 물어보면은 너무 비싸고 그 바스켓을 사기에도 너무 비싸고 위너를 고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가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조금 이런 열풍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위너 어느 정도 보일 때 투자를 하겠다. Right. 오케이. 중국 경제
애플, 퀄컴 저는 보니까 퀄컴은 중국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플은 중국에서도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리오프닝에서 사는 거 아니야. 컨슈머. 그러니까 지금 중국 리오프닝 5% 6% 예상하는 게 a lot 많이가 그 컨슈머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한 게 중국 리오프닝의 이코노미가 5% 6%인데 수출을 과목을 잘 고르고 사야 된다. 건축 매니팩처링 이런 거 아니고 컨슈머들이 물건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주식을 골라서 사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중국 경제는 계속 회복을 잘 할까요? 중국 경제는 지금 1분기, 그러니까 first half 지금 계속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계속 좋아질 거고, 한 3분기부터는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Revenge traveling, 코비드 열려갖고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 지금 골든 위크? 네. 갖고 엄청 여행을 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맞아요. 저도 한국에 갔더니 엄청 중국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 호텔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그게 좋을 때까지. 그럼 그게 계속 좋을 수가 계속 없어요. 좋을 수는 없겠죠. 그쵸. 예, 그럼 주식 시장은 벌써부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올랐다가 그냥 쭉. 그치.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너무 쌌을 때 샀잖아요. 작년 9월, 10월에 스페큘레이티브하게 놓고 사도 된다. 지금 살 때 아니에요? 중국 주식? 지금은 비싸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안전함이 없잖아요. 안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그 structurally 계속 좋게 갈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믿음? 예. 그 투어리즘 뭐 이런 걸 그 믿음이 없다. 1년, 2년 좋을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6개월 좋을 거지. 일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일본 통이시잖아요. 버핏이 일본 주식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이제 우에다 가지오 일본행 총재가 뭐 새로 등장하면 약간 완화 정책을 좀 이렇게 거둘 거다. Right. 좀 약간 긴축으로 돌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완화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본 주식이 또 계속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일본은행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일본 주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 팀은 이거는 우리 회사 얘기해도 돼요. 다 샀으니까 샀어요. 일본 주식을 Right. 작년에도 샀고 금년에도 계속 사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작년에 들어갔다 나왔고 tactically 금년에도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왜 들어갔냐? 작년에도 한 이때쯤 좀 주식이 안 좋게 보여갖고 디펜시브 갈라니까 어디 갈까? 아니야, 한 6월쯤인가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어디로 숨을까? 할 때 일본이 제일 숨기 좋은 나라더라고. 왜냐하면 디벨롭 나라 중에 일본이 재미가 너무 없다 보니까 growth가 너무 없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여러 가지로 환율도 그때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헤지드로 샀어요. 해지. 1,500을 예상했어. 150을 예상했어. 근데 진짜 150 갔어 그때는. 근데 요번에는 언헤지드로 샀어요. 오. 왜냐? 일본이 지금 그때만 그 4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 일본 가기 아시아 가기 바로 전에 한 135에서 134 뭐 이랬어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yield curve control 이 배팅 때문에 150은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이거 푸는 방향이니까 그 헤지 펀드들이 얘를 공격하더라도 150까지는 안 밀 것 같고 한 140에서 120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저는 방향은 120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일본 주식이 그래도 제일 디펜시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제가 그러죠. 이게 리세션이 생기면 디펜스 쪽으로 가라. 그리고 헬스케어도 작년에 너무 비싸져 갖고 빼고. 그러니까 스테이플, 헬스케어, 디펜시브 주식들도 너무 비싸졌었어 작년에. 그래갖고 일본을 골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다 리셋 돼 갖고 나왔는데 요번에도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 대신 한 가지 다른 거는 unhedged, currency risk는 택한다. 근데 버핏은 currency risk를 안 원해서 일본에서 돈 빌려서 샀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는 일본 은행이 주식도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ETF 거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한 15%? GPIF가 제일 많이 갖고 15%인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일본 은행이 긴축으로 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지 않을까요?
환율은 아, 환율은 강세를 그러니까 보이는데 일본 내의 주가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케이 일본의 주식이 그러니까 투자가 입장에서 어디 가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현찰 갖고 있으면 끝. 근데 투자가 입장에서는 왜 어디로 가서 사야 되면 왜 일본이 좋냐? relative. 첫째, P가 싸다. 둘째, 지금 일본 정부가 그 주식을 캐피털 마켓 일본 캐피털 마켓을 좋게 하려고 governance를 지금 계속 바꾸고 있고 토픽스가 지금 그러니까 일본 컴퍼니의 governance 해갖고 지금 그런 룰을 만들었어요. 토픽스가 price to book이 1 밑으로 간 회사들은 그럼 굉장히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그 플랜을 줘라. 주가를 어떻게 높일지. 어떻게 PB를 PB를 높이려면 주가를 높이는 거지. 근데 주가라고 안 하고 오케이. PB를 원 위로 높일지 아니면은 딜리스트 쫓아낸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이백도 하고 별의별 거 한 거야. 일본 회사들이 그냥 현찰 깔고 앉아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 이거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그것도 있고 또 뭐라 그러나 지금 shareholder activist가 일본은 진짜 한국 같이 없어요. 한국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일본 가 있을 때 지금 난리 났어. 그 적당히 큰 회사인데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shareholder vote를 쫓아냈어. 그래요? 그리고 다른 두 회사도 그 reputation이 굉장히 안 좋은 CEO가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들 거짐 쫓아날 뻔했는데 살아남았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government가 압력을 넣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억지로 해도. 자 마지막 아니 그 일본 은행은 여름 내로 YCC를 수정한다 안 한다? 내가 이것도 엄청 물어보고 다녔죠. 아예 내가 진짜로 막 알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갔어. 부탁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 7월이 아닐까. 다 풀진 않아도 움직이는 게. 근데 6월에는 그 키시다가 popularity가 조금 보이면은 근데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lower house election을 불러서 그때는 안 할 것 같고 아예 7월에 하지 않을까. 금년에 무조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올 거냐 안 올까 물어보면은 누가 알아 그런 답이 나올까 봐. 당신분들의 그 플래닝, 플래닝에 연말에 내년에 10년 채권이 어디가 있을까? 그러면 다 0.7, 0.8, 1 뭐 이렇게 찍더라고. 지금 0.5 한 상황인데 0.5에서 리미트 넓히기를 결국 1.0 정도까지 넓히겠다 이런 얘기군요. Right. 그래서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큰 회사 분이 그 돈 흐름 20년, 30년은 미국 채권보다 JGB 사는 게 더 낫대요. 하지만 10년은 아직까지 0.5니까 미국 채권을 사서 hedge, short-term hedge가 아니라 long-term hedge, swap hedge 하는 게 아직도 저번에도 한 얘기지만 아직도 좋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이 되면 1.0이든 뭐 0.7에서 1 가면은 0.75에서 1 가면은 그거마저 미국보다 JGB가 낫다. 이렇게 돼서 돈 흐름은 일단 다 JGB는 지켜줄 것 같고 아예 미국이 걱정돼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은 해야 될 것 같아. 임팩트가 없진 않을 거야. 엔 캐리 트레이드가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옌 캐리 아니 yield curve shorting the 10-year JGB가 또 계속 늘고 있대요. 그거 보는 그거를 증권 거래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다시 들어온다고.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000달러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오늘 내일은 지금 2,000이면 관심이 없어요. 저도 지금 관심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이때까지 뭐 TLT 뭐 금 막 다 좋아했는데 아무것도 관심 없고 현찰.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금은 저는 방향은 2,000이면은 너무 가격이 싸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지만. 앞으로 3년, 5년 보면 별의별 지오폴리틱 뭐 걱정이 없진 않아요. 만약에 진짜 심각한 일이 생기면은 2,500 간다. 그러니까 근데 이유 없이는 안 가죠. 뭔가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떨어지면 한 1,800 정도 가면 사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뭐 TLT도 기다리고 금도 기다리고 주식도 기다리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달러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달러 페드가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고 이제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Right. 뭐 금리를 더 올리려면 허들이 Okay. 높아졌고 방향으로 본다면 이제 낮아지는 방향이 오히려 더 Right.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쵸. 달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달러도 다 한 걸 분석하면은 저번에 다 말씀드린 거지만 보통 페드가 레이트 하이크를 끝내면은 어느 정도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이 조금간 보인다.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게 보통 이자를 마지막 올리면은 한 6개월, 9개월 안에 내려요. 네. 왜냐면 historically 맞아요. 불경기가 평균 6개월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살짝 불경기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페드가 한 말을 믿으면은 지키고 간다. 그러고 만약에 100bp 내리는 경우면 리세션이에요. 리세션 생길 땐 달러 세져요. 맞아요. 페드가 높이 잡고 가면 다른 나라, 디벨롭 나라보다 이자가 높으니까 달러 스트렝스닝 바이어스를 아직 지켜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로는 달러는 아직은 옆자리 아니면 살짝 더 많이 약해졌어요. 세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DXY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갔다 지금 100 찍고 101점인데 네. 101점 뭐뭐.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은 3개월, 6개월 보면은 조금 더 오르는 상황이 아닐까. 3개월, 6개월 정도는 강세 어느 정도 유지. 강세라 그래도 막 돈 벌 정도로 투자하자도 아니고. 근데 101, 102, 103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다. 그 정도. 그 방향이고 첫째, 둘째. 또 한국 돈은 또 따로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그 메이저 커런시가 아니라서 맞아. 그 인덱스에 포함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메이저 카운터파트가 유럽, 재팬인데 재팬이 세지면은 그거는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맞아요. 거고 유럽도 리세션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Germany, UK, not all of Europe 이 예상을 포함하면은 일단 유로한테는 다시 세지는 방향이고 JPY한테는 조금 약해지겠죠. 연말. Chinese, CNY. CNY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CNY도 이제 그 컨슈머들이 지금 막 회복하는데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한 6개월 안에 조금 꺾이기 시작하지 않냐고요. 그쪽도 매니팩처링 인덱스는 떨어졌어요. 50 밑으로. 맞아요. 그게 첫째고 둘째 엑스포트를 못할 거면 세계 디맨드가 줄어들면은 중국 경제한테는 안 좋겠죠. 제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윤시아 의원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주 훨씬 더 유식해진 것 같습니다. 단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윤시아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윤시아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듣고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저도 빅 픽처로 한 마디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보고 뭐 오늘 내일 갖고 맞고 틀리고 뭐 주식이 오르면은 틀리고 또 내리면 맞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잘못 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경제가 너무 천천히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지금 아까 골드맨 그 말이 맞는 게 debt ceiling 문제도 있고 just general direction이 안 좋고 은행들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오늘 내일 회복하는 거 말고 레귤레이션 들어올 거 여러 가지로 경제가 슬로우 다운 돼요. 그러면은 주식을 고르지 말고 내 포트폴리오가 어떨 건지 내 포트폴리오가 잘 짜 있는지 그거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윤시아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